안녕하세요. 장롱 메리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46.30포인트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에 외국인이 1942억 간만에 순매수하면서 또한 기관이 4,589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29.69포인트 0.50%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상승 마감하겠습니다. 외국인은 783억 순매수, 기관은 64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율은 3시 30분 기준 1446.50원 0.45%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반등하면서 원달러율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두드러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제한과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한다는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엔텍, 대창솔루션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2 통상 협의를 해서 한국 정부는 무역균형과 에너지 안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제안하면서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의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의 참여 검토 문제도 협상에서 거론된 가운데 벤선트 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또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30일 우리나라를 찾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미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이루어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안으로 업계에서는 펠란 장관이 MRO 사업을 맡기기 전 직접 각 업체들의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주요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의 축소 우려를 일축하고 또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속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3%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전선 전력 설비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리노공업, 하나비전, 테크잉, ST, 마이크로투나노 등 반도체 관련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대원자성 등 전선 전력 설비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협상 진전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 강세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63%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62, AMD는 4.51, 퀄컴은 4.81, 브로드컴은 6.53, 엔텔은 4.37% 상승했습니다. 특히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램 리서치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램 리서치는 6.2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6.56%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램 리서치는 지난 분기에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반도체 생산 확대에 힘입어서 매출 및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고 발표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2분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24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케빈 밀러 아마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은 미국 에너지 햄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올가에서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마존의 계획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과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우리는 어떠한 축소도 보고 있지 않고 컴퓨팅과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락스트락을 공개하면서 이게 부각되고, 또한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들도 간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에겐케미칼이 상한가,
A-프로, 대본 마그네틱, MOT, 나인테크, 민테크 등 2차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업체인 중 CATL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테크대회에서 리튬이 지배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CATL은 낙스트라의 이중셀 기술을 적용해 기존 초고속 충전셀과 독립형 보조셀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성능을 대폭 높였고 연말께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리튬 배터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나트륨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잡은 만큼 5년가량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협상 친정 기대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테슬라는 3.5, 리비안 2.46, 루시드 2.51%, 주요 전기차들도 상승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노바텍, LS 에코에너지, 삼화전자, 유니온 등 히토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현재 협상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것들은 모두 가짜 뉴스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중미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교섭이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더더욱 아니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 허야부 상무부 대변인도 이 대경제무역관계의 주관부서로서 현재 중미 간에는 어떠한 경제무역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미 경제 무역 협상의 진전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DMZ 비무장지대를 세계적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DMZ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왔습니다. 상륙물산, 상한가, 자연과 환경, 크라운해태홀딩스, 누리플랜 등 DMZ 평화공원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온실가스 감축과 탈플라스틱 공약 속에 친환경식품 용기인 카톤팩 제조 사실이 지속 부각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산업 클러스터, 서울 외곽과 경기를 아우르는 K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담은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고 이날 SNS를 통해 수도권을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산업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강원 공약 발표 시 언급했던 적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도 재차 강조했으며 오랫동안 발전 혜택에서 소외된 적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서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DMZ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생태 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했는데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풍산 등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이 연결 매출액이 1조 2230억 63.5% 증가, 영업이익이 2086억 366% 8% 증가를 기록했고 컨센서스에 비교해 영업이익이 11.3%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란드 K2 전차 26대를 인도하면서 납품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있다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분기 연결 매출액이 280.05%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3103.7%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컨센서스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2%와 13.2%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울투자증권은 최근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 4월 18일 외신을 통해 캐나다 K9 공급 가능성이 보도되었고 캐나다가 포병 전력을 포함한 군 현대화 작업 추진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캐나다 정부의 군수 조달 다변화의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해외 1,300문 이상이 공급된 K9 자주포의 인기가 식일 줄을 모르고 있고 이 검증된 무기 체계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분간 자주포 시장의 마켓 세월 시장 점유율이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통신장비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 전망 소식에 통신장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피노, 우리로, 다버링크, 텔콘 알프제약, 옵티코어, RF 메트로리얼즈 등 통신장비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하나증권은 1분기 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통신장비 섹터에서 걸먹할 만한 사항은 중국 통신 부품 제재가 심화되고 오픈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인데,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X장 매출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고, 현 추세도라면 미국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2025년 4분기 이후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괄목할 만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가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의 진정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는 소식 속에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기대감에 원전주들이 반등했는데 일부 종목은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전산업, NS엘렉트릭, 삼양엔텍, 효성중공업, 성광밴드,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태광, SNW, 한신기계, G2파워 등 원전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일부 종목은 차익실에 나왔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 UOHS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UOHS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 동안 계약 체계를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온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와 관련해서 UOHS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이드유 두코바니 2 온전력 발전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 한수원의 계약에 장애물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은 당초는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온전 단지에 새 온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특히 태밀리 온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코바니 온전 2기 사업비로는 4천억 코로나 약 26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음반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연초 전망과는 달리 엔터주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2분기부터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데다가 대규모 투자 재개 등 실적 개선 요소가 뚜렷해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대규모 투어 재개 등 업계 성수기가 본격화돼 실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터 관련주로서 SM 하이브, NSSM, 노머스, TOU, 큐벤트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했는데요. 유니캐스트, 엣지파운드리, 나닉스, SOS랩,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포니링크, IA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또한 일부는 차익 실현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APT 통신은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공표하면서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틀을 공개했고,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더피 교통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과 혁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면서 규제를 파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세부 사항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 ADS를 이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이며,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에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접합도 1위 소식이 나오면서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했으면서 또 일부는 차익 실현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금속, DTNCRO, 대상홀딩스, 오피스넷 등 정치 관련주 한동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 접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YTN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리퍼블릭에서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19%, 홍준표 후보가 16%,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 후보가 12%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갤럽이 지난 22일과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38%, 한동훈이 8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민의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한 주 마무리한 시장인데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